두 번째, 자동차의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전까지 전 시간에 봤던 속도에 대해서는 평면상의 속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복한 거리의 속도를 나타냈었고요. 두 번째의 속도는 실질적 자동차의 속도입니다. 자동차의 속도의 가장 정확한 속도는 어디서 측정한다고 그랬죠? 자동차 바퀴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동차 바퀴는 이렇게 원으로 생겼으니까 이 원에 대해서 잠깐 따져보고 원주 속도를 우리가 한번 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입니다. 자, 자동차에서는 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원이 나오고 두 번째는 타원이 나옵니다. 타원. 이 타원은 중심이 두 개죠. 그래서 이 중심 두 개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죠. 그러면 1번 이 거리의 합이나 2번 이 거리의 합이나 3번 이 거리의 합이나 이 거리의 합이나 전부 다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원인데 이 타원은 우리가 어디서 따지냐면 자동차 검사 파트 부분에 가면 우리가 보통 물을 싣고 다니는 물차 같은 경우나 유조차들은 이런 형태로 생겼죠. 뒤에 모양이.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을 싣고 다니는 것들은 보통 이런 원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통의 부피, 최적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자동차 바퀴는 원이기 때문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이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원에는 뭐가 존재하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도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본으로 따진다 그러면 바로 파이라는 원주율이 존재합니다. 원주율. 이 원주율이라는 것은 원주를 한글로 쓰면 원둘레입니다. 원둘레율, 규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원주율은 우리가 보통 3.14 나가는데 소수점 두째 자리로 딱 정의를 내려서 3.14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주율이 뭐냐면 원둘레에 있는 규칙이라고 그랬죠. 자, 이 원둘레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밑에 줄자를 댑니다. 그리고 위에 점을 찍어요. 그리고 얘를 굴립니다. 한 바퀴 굴리면 이쪽으로 원이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이 원이 한 바퀴 굴러간 거리가 바로 이 원 둘레가 되겠죠. 이 원 둘레를 따져보니까 이 원 둘레에는 규칙이 존재하는데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대학에선 지름을 D라고 하니까 반지름이 R. 그러면 R 플러스 R은 지름이니까 얘가 2R이라고 D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반지름 말고 지름에다가 곱하기 파이를 하면 그것이 무조건 원 둘레가 되더라. 그래서 원에서 파이를 정의 내린 것은 원 둘레를 구할 때 지름에다가 3.14를 곱했더니 원 둘레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원에서 규칙으로 이제 정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네 두 개를 곱하면 2R 파이가 되는데 파이는 3.14라는 숫자고 R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는 전부 뒤로 보내고 숫자는 전부 앞으로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2파이R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겁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원 둘레가 2파이R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R, 반지름으로 따졌을 때 이 원 둘레는 2파이R이 되지만 지름으로 따지면 2R이 곧 D니까 우리가 파이 곱하기 D, 숫자는 앞으로, 문자는 뒤로.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일반적인 물리나 과학에서 봤던 것은 원 둘레를 2파이R로 표현을 했지만 대학에 와서 실린더의 내경을 구한다거나 우리가 뭔가 부피를 구한다거나 할 때는 전부 다 이런 파이하고 지름 D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따져보죠. 자동차에서 이 바퀴가 300rpm으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럼 rpm은 뭐였죠? 레볼루션 퍼 미닛이니까 1분에 지금 몇 바퀴 돌아가는 거죠? 300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승용차 타이어의 바퀴 지름이라고 했을 때 얘가 0.5m라고 할게요. 그러면 0.5m의 지름을 가진 바퀴가 지금 300rpm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자동차의 속도를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법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러면 자동차 바퀴의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되니까 이동한 거리를 한번 따져보면 0.5m가 됩니다. 얘는 숫자고 여기 뒤에는 0.5m의 단위가 있으니까. 근데 몇 바퀴가 돌아갔죠? 300바퀴가 돌아갔습니다. 300바퀴가 돌아갔는데 시간은 절대 어디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미니트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밑에 거리가 나왔으니까 밑에를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시간은 1미니트가 되겠죠. 근데 미터 퍼 미닛은 아까도 말했듯이 기계에서 공작기계 쪽에서만 따진다고 했으니까 자동차에 쓰는 시간은 뭐였다?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1분은 몇 초죠? 60초죠. 자, 얘가 바로 정답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1분에 300바퀴 돌아갔을 때 그 바퀴의 지름을 알면 자동차에 뭐를 구할 수 있다?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자동차에서는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낸다? 아니죠. 뭘로 나타내죠?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타냅니다. 그럼 곱하기 얼마? 3.6을 하면 이 단위가 뭘로 바뀌죠?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자동차의 속도는 원주 속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원이 한 바퀴 돌아간 거리를 원주 거리, 세 글자라면 원둘레라고 합니다. 그 원둘레를 구하는 식은 원주율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름에다가 원주율인 파이를 곱하면 원이 한 바퀴 돌아간 거리, 원둘레를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300바퀴를 돌아갔다고 그랬으니까 그 원둘레 곱하기 300을 해주면 움직인 거리가 될 것이고 1분 동안 돌아간 회전수가 300이라고 했으니까 1분 60초로 나눠주면 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나올 수 있고 실질적인 자동차의 속도는 클러스터상의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니까 곱하기 3.6을 해주면 킬로미터 퍼 아워로 변환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속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동차의 속도가 아닌 일반적인 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될 것이고 자, 실질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속도가 되는 겁니다. 평면상의 속도는 왕복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줬었고 자동차의 실질적인 속도는 바퀴에서 잴 수 있었기 때문에 바퀴가 1분 동안 회전한 실질적인 거리를 1분이라는 시간으로 나눠주면 미터 퍼 세크의 단위가 나오고 다시 한번 거기에 킬로미터 파워로 바꿔준다고 하면 곱하기 얼마? 3.6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일반적인 속도를 구하는 걸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동차에서 아니면 기계에서 일반적인 공학에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단위계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속도를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압력입니다. 압력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 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 자, 그러면 단위계에서 우리 힘의 단위 살펴봤어요. 뭐였죠? SI 단위면 뉴턴, MKS 단위면 킬로그램 폴스였어요. 자, 두 번째 단위 면적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면적 을 살펴본다고 하면 밑변의 높이를 A cm, 높이를 우리가 B cm라고 하면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숫자 길이 A와 B를 곱해주고 cm가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는 이 삼각형은 실질적인 사각형 면적의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2로 나눠주면 이것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변은 A로 똑같고요. 높이도 B로 똑같죠. 그러니까 면적을 구해서 2로 나눠주면 삼각형의 면적이 되고요. 자, 원의 면적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원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원주율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파이 R의 제곱. 그래서 숫자, 원주가 그다음에 문자, 반지름의 제곱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대학에서는 보통 공학에서는 반지름을 쓰지 않고 지름을 쓰니까 똑같은 계산을 따져보면 지름 D를 2로 나눠주면 그게 뭐다?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2의 제곱 4.
앞에 숫자 파이, 문자 D의 제곱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교과과정의 교재에서는 파이 R의 제곱이란 건 보신 적이 없을 것이고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나온 그 문자를 보셨을 거예요. 식을. 이게 바로 면적을 구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면적이라는 것은 제곱이 되겠죠. 그럼 부피는 뭐가 될까요? 밑변 곱하기, 자, 밑변, 예를 들면 이런 사각형의 기둥이 있다. 사각형의 기둥이 있으면 밑변을 A, 빗변을 또 B, 높이를 C라고 했을 때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센티미터 몇 번? 3번 곱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피가 3승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부피 최적으로 바꾸면 CC로 또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단위 면적이 뭐냐? 단위 면적은 항상 죄송합니다.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그러면 예를 들면 숫자의 기준은 1이라고 가정하면 1cm 되니까 얘의 면적은 얼마다? 1제곱센티미터다. 이 1제곱센티미터에 힘이 누르고 있다. 그러면 위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의 단위는 MKS 단위로 쓰면 CGS 단위로 MKS와 CGS를 결합해서 쓰면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 센티미터가 바로 뭐의 단위다? 압력의 단위다. 자, 그러면 이 압력에는 종류가 어떻게 있느냐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자, 압력 게이지로 압력을 재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압력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쭉쭉쭉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바로메트릭 프레셔라고 하는 대기압은 몇 기압이 될까요? 대기압은 바로 요 1기압이 바로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자, 그러면 제가 요 면적에다가 압력을 세 가지로 줘볼게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안 줬어요. 여기가 0이에요. 0. 얘입니다. 얘. 두 번째, 자, 여기다가 제가 입을 대고 하고 불어요. 그럼 누른 거예요? 뺀 거예요? 누른 거죠. 자, 누른 거면 바로 위쪽에 플러스 압력 또는 정압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우리가 단위는 압력의 프레셔의 단위 기호 P를 씁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압력을 빼볼게요. 입을 대고 빨아요. 그러면 지금 힘을 거꾸로 뺀 거죠. 힘을 거꾸로 빼서 빨아들여서 공기가 없는 거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하죠? 진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을 진공 또는 부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압력은 세 가지의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해지지 않은 제로의 압력이 있고 누른 플러스의 압력, 정압이 있고 뺀 마이너스의 부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요 단위 면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했으면 실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했으면 빨아들인 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단위계를 지금 우리가 썼던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도 쓰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따져봤듯이 SI 단위도 있고 MKS 단위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1기압이라고 하면 이거를 MKS 단위계로 쓰면 1.0332 kg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수은주라고 있었죠? 자, 수은 기둥으로 세우면 76cm Hg가 됩니다. 이걸 물기둥으로 세우면 대략적으로 10.20m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SI 단위로 쓰면 1.013 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단위를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기압이 1기압이면 대략 1.0332 kg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다. 76cm Hg다. 10.20m 아쿠아다. 1.013 바다. 여기 하나를 조금 이따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1기압이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1cm 이 면적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저의 1제곱센티미터 안에 얼마가 지금 위에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1.0332kg 폴스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자, 여기가 지금 10제곱센티미터다. 그럼 곱하기 10. 10.0332kg 폴스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떠다니지 않을 수 있죠. 중력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고 기본적인 단위기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여기에 하나를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일하게 자동차 엔진에서는 보통 압축 압력을 잴 때는 1kg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진공을 측정할 때는 수은주를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SI 단위로 나타내면 발을 쓰는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어디냐면 바로 타이어에서는 PSI라는 단위를 씁니다. PSI 단위로 따지면 14.7 PSI 정도가 돼요. 그럼 PSI 단위는 무엇이냐? PSI 단위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키를 잴 때는 뭐 170, 180 그럼 뭐죠? 센티미터죠. 근데 우리가 허리 둘레를 잴 때는 센티미터로 많이 쓰나요? 아니면은 인치로 보통 쓰나요? 보통 인치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대부분 인치 계열로 길이를 많이 쟀습니다. 그러면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꿔 쓸게요. 그러면 인치의 제곱. 단위 면적이 인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인치는 얼마냐? 2.54cm 정도가 되는 겁니다. 2.54cm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보통 킬로그램을 쓰는데 영국은 뭐를 쓰죠? 중량의 단위로 보통 파운드를 보통 씁니다. 그러면 1파운드는 보통 얼마 정도냐? 1파운드는 1파운드. 얘는 얼마 정도가 되냐면 대략적으로 0.4536kg 폴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0.4536kg 폴스 퍼 2.54 제곱센티미터로 계산한 값을 뭐라고 한다? PSI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기압이 대략적으로 얼마다? 14.7 PSI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동차, 승용자동차, 소나타라든가 그랜저를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승용자동차급은 30에서 45 PSI 정도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1기압이 대략 15기압으로 잡는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의 일반적인 승용차 타이어 공기압은 얼마 정도가 된다? 2에서 3기압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높을 것 같지만 2, 3기압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기압의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얘네들을 살펴보면 자,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그 압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 면적에 누르는 힘인 압력과 빼는 힘인 부압, 진공이 있고 아무것도 가해지지 않은 제로 상태의 압력이 있어서 수치로 표현을 하면 0보다 플러스는 압력, 0보다 마이너스는 부압, 진공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압력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기계나 자동차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연력학 또는 자동차공학, 자동차 엔진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자,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 또는 압력. 두 번째,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수식에 대한 표현을.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게이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P라고 써 있어요. P면 뭐죠? 프레저, 압력계입니다. 근데 여기가 숫자가 0이에요. 왜? 항상 칼리브레이션, 0점 조정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측정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호스에다가 입을 대고 하고 불었더니 이 게이지가 쭉 하고 돌아가서 1, 2까지 돌아갔어요. 자, 1하고 2까지 돌아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실제 내가 입으로 하고 불어낸 압력은 몇 기압이죠? 2기압입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정확한 압력은 몇 기압이냐면 이 게이지가 처음에 우리 지금 대기 상태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0이라고 돼 있었죠. 그럼 대기압은 몇 기압이죠?
아까 말했죠? 1기압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1기압이 플러스 1기압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불어서 몇 기압이 나왔죠? 2기압이 나온 겁니다. 그럼 실질적인 절대압력은 얼마다? 바로 3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기압과 2기압을 더해서 3기압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자, 반대로요. 얘를, 게이지를 이제 바꿀게요. 게이지를 바꾸고 여기를 버큐움, 진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바늘이 여기 있었어요. 0이에요, 0. 자, 제가 반대로, 아까는 불었지만, 하고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 얘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1, 2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압력은 플러스, 진공은 마이너스예요. 이 안에는 지금 뭐가 숨어 있다고요? 플러스 1의 대기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쫙 빨아들였으니까 압력이 마이너스 2기압인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진공으로 2기압이라고 하면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1기압이 절대적인 정확한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절대 압력을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 실질적인 압력이죠.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 압력이라고 표현해서 계산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문제는 이런 수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얘를 문제로 낸다면 어떻게 내냐면 쉽게 낼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해놓고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 절대압력 플러스 대기압은 게이지 압력. 절대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 그럼 지금 뭐가 틀렸죠? 두 번째로 말한 절대압력 플러스 대기압은 게이지 압력. 이게 틀렸죠? 대기압 플러스 계기압이 절대압력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절대압력 마이너스 대기압은 게이지 압력은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계산으로 풀 수도 있지만 말을 위치를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해서 찾아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시험 문제를 또는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죠. 절대 압력의 단위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줍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다음 계산을 푸시오라고 내면 대기압이 1기압이고 이 1기압이 1.033kg 폴스였다. 그럼 1기압이라는 말을 줄 것도 없죠.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니까. 자, 대기압력이 1.0332kg 폴스였을 때 게이지로 된 계기압이 152cm Hg였다면 절대압력을 몇 psi일까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대기압이 1.033이니까 몇 기압이었었죠? 1기압이었어요. 자, 게이지 압력은 152cm Hg니까 보통 게이지 압력은 76cm Hg가 1기압이니까 얘는 2기압이었어요. 그럼 몇 기압이죠? 총 3기압입니다. 3기압인데 단위를 뭘로 나타내라? psi 단위로 나타내라. 그러면 아까 1psi가 대략적으로 1기압이 몇 psi? 14.7 psi 단위가 되니까 곱하기 3을 해주면 대략적으로 40 몇 psi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위를 전부 다르게 주고 얘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기압의 기준이 얼마인지 각각의 압력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압력에 따라서 변하는 값들을 잠깐 따져볼게요. 압력에 따라서 변하는 값들. 자, 압력에 따라서 변하는 값들을 따져보면 첫 번째, 자, 자동차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적으로 자, 여기가 지금 서울이고 여기가 지금 멕시코시티라고 가정을 하면 자, 위로 올라갈수록 자, 해발 한 5,000m 정도라고 할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압력은 낮아집니다. 왜? 압력의 정의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 힘이 점점 작아지니까 공기를 눌러요, 못 눌러요? 공기를 못 눌러주니까 고지대로 올라가면 숨을 쉬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공기를 못 눌러주면 그 안에 산소와 질소가 섞여 있는데 산소와 질소를 못 눌러주면 산소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고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없으니까 숨을 쉬기 어려워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상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양이 줄어든다? 산소의 용존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산소가 줄어드는 건 자동차에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타던 차를 멕시코로 가져가면 연료를 많이 넣어줘야 된다? 적게 넣어줘야 된다? 연료를 적게 넣어줘야 됩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실제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없는 거겠죠. 자, 근데 멕시코에서 타던 차를 서울로 다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지대가 낮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연료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압력밥솥 때문에 제가 압력밥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집에서 솥으로 밥을 하면 밥이 20분 걸려요. 근데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 밥이 10분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위에 올라갈수록 압력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압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게 많은데 불이 붙는 인화점, 불이 붙는 착화점, 물이 끓는 비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물이 100도씨에서 끓었다라고 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몇 도씨에 끓을까요? 100도씨 이하에서 물이 끓겠죠. 서울에서 450도씨에서 가솔린이 불이 붙었다면 위로 올라가면 300도씨에서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압력밥솥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뭐냐면 이겁니다. 서울에서 밥을 하면 밥이 제대로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3층 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서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 한라산에 올라갔더니 물이 80도씨에서 끓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뭐는 됐어요? 밥은 됐어요. 하지만 100도씨는 물이 뜨겁지만 80도씨는 물이 안 뜨겁죠. 물이 뜨겁지 않으니까 밥은 됐는데 쌀이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안 익었죠. 그러니까 밥이 제대로 익지 않은 밥을 먹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압력밥솥은 거꾸로 뭐냐면 1기압에서 100도씨의 물이 끓었다면 압력밥솥은 뚜껑을 완전히 밀폐되고 불을 가하면 물이 끓어서 압력이 높아져서 대략 3기압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물은 몇 도씨에서 끓느냐? 120도씨 이상에서 물이 끓어요. 그러면 솥에다 밥을 하면 1기압이니까 대략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데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면 120도씨에서 물이 끓으니까 더 뜨거운 물에서 한 밥이 빨리 익어요? 덜 뜨거운 물에서 한 밥이 빨리 익어요? 더 뜨거운 물에서 한 밥이 빨리 익겠죠. 잘 익겠죠. 맛있겠죠. 그래서 압력밥솥을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자, 압력이라는 것은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떨어진다. 그럼 압력이 떨어지니까 무슨 양이 떨어진다? 산소량이 떨어진다. 또 하나 떨어지는 것이 불이 붙는 인화점, 불이 붙는 착화점, 물이 끓는 비점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떨어지면 자동차의 냉각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계통에도 영향을 다 미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압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력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의를 해보면 첫 번째 원주 속도, 우리 지난 시간에 평면상의 속도에서 원주 속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압력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위는 MKS 단위로 따졌을 때 단위 면적 1제곱센티미터, 힘 kg 폴스. 그래서 kg 폴스 per 제곱센티미터 단위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SI 단위로 바꾸면 1기압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기압을 SI 단위로 따지면 1.0332 kg 폴스 per 제곱 1.033이가 아니고요. 1.013 바였고요. 그다음에 kg 폴스 per 제곱센티미터 단위로 따지면 1.0332 kg 폴스 per 제곱센티미터였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은주로 따지면 1기압은 76cm/Hg였고 자동차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PSI 단위로 따지는 것은 어디다? 타이어였습니다. 타이어에서는 대략 1기압이 14.7 PSI였습니다. 그럼 PSI는 무엇이냐? 킬로그램 포스를 파운드로 바꾸고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꿔서 쓰는 그 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